건강 데이터는 가지고 싶지만 내가 좋아하는 시계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라든지 나는 어차피 시계를 안 차는 사람이고 손목 위에서 그런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싫다 라는 타겟이고 소재감이라든지 전반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얘의 일은 딱 하나야. 측정을 잘해야 되는데 딱히 훌륭한가? 안녕하세요, 원더키더카의 실심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핏빗 에어라는 걸 갖고 왔어요. 이게 뭔가 밴드 같잖아요? 근데 화면이 없어.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일단 구글 핏빗 에어라고 써 있고 이게 원래는 핏빗이었잖아요. 저도 핏빗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핏빗 차지 3도 썼었고 구글이 핏빗을 인수를 했죠. 그냥 핏빗으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는 핏빗을 브랜드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핏빗 에어가 아니고 구글 핏빗 에어가 됐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소한 거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뜯어? 요 뒤에 요 놈으로 들러붙어 있군요. 요 놈을 갖다가 쓱 뜯어주면 쓱. 아, 그거 참 더럽게 뜯기네. 이게 별거 아닌데 화를 내는 이유가 비싸! 이게 100불이야 100불. 정확히는 99.99불인데 그 텍스 붙이고 이것저것 하면 16만원? 7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 화면도 안 달려있는 밴드를 갖다가 지금 밑밴드 35개 살 돈을 주고 이거 나도 몰라. 아, 열받네? 서프라이즈 하나 말씀해드리면은 비싼 편이 아니에요. 아니 갤럭시 P3 같은 게 6, 7만원 밖에 안 하는데 직구로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면은 요거 경쟁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는 그 후비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팔진 않는데 걔는 기계는 공짜 수준인데 월에 29불짜리 구독이 강제야. 또 많이 쓰는 게 폴라 거 밴드 하나 있고 어메이즈핏에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이거 많지 비싸거나 더 비싸. 그래서 이 정도면은 스크린 리스한 제품 중에서는 크게 비싼 편이 아니다. 오, 이쁘네. 제가 시각에 약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걸 보면 되게 작고 아무튼 그리고 이 밑엔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조차도 근데 다른 핏빗이랑 전혀 호환이 안 돼. 그 이씨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한두 세대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너무해. 자, 이렇게 찰싹 붙이면 충전이 돼.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찰싹 붙이면 충전이 되겠지. 뭐 어찌 또 하겠냐. 이게 쓸데없는 거야. 이거 콩 기름 낭비야. 그래서 요 안쪽에 보면은 구글 핏빗 에어라고 써있고 요 QR을 찍으면 구글 지원 페이지로 가겠죠. 그 앱을 다운로드 받고 어쩌고 하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증과 안전. 충전기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쏙 또 찢어져. 이씨 뭐 이렇게 자꾸 찢어졌어 이거. 충전기는 깔끔하네. 깔끔하고 버튼이 있어요. 핏빗 계열들이 충전기에 항상 이 버튼이 있거든요. 별거는 아니고 그냥 초기화하거나 리셋 같은 거 할 때 요거 쓰라고 있는 건데 이런 거 달려있는 거 보니까 아직 구글자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핏빗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은 USB-C고 몇 와트나 갈까? 안 써있네. 궁금하긴 한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본체로 가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스테픈 커리 스페셜 에디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본체가 요렇게 있고, 야, 이건 좀 찢지 말아보자. 오케이. 근데 작긴 진짜 작다. 이게 제가 당연히 이걸 보는 순간 화면 안 달려있던 밑밴드랑 궁금해가지고 비교를 잠깐 해봤는데 무게 자체는 비슷한데 보이는 거는 훨씬 작네요. 그리고 걔는 이제 알맹이가 보였잖아요. 그게 안 이뻤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의 핵심, 그래, 여기에서 이제 화면이 안 달린 거를 도대체 왜 찾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시계가 됐든지 밴드가 됐든지 아무튼 화면이 달려있으면은 다른 시계랑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건 어차피 스마트워치지만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계가 됐든지 자기 취향에 맞는 디지털 시계가 됐든지 차고 있으면은 그거를 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블 리스팅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차고 있을 때 하나는 반대손에 차도 되지만 요렇게 하고 있을 때 화면이 두 개면 무슨 혼다 선수 같아 보이니까 피트니스 데이터는 가지고 싶은데 내 시계는 시계대로 차고 싶다라든지 이제 스마트워치가 돼버리면은 필연적으로 정보가 뭔가 계속 나와버리잖아요. 저는 이거 가지고 주로 수영하니까 수영하면 한 바퀴 돌면 인터벌 얼마나 됐다, 몇 분 운동했다, 힘들었냐, 덜 힘들었냐, 기분은 어떻냐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그리고 전화 오고 알림 오고 누군가에겐 그게 기능이지만 이 바쁜 현대인에게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제 디톡스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찬대요. 이 설명이 납득이 안 된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구글과 이런 스크린 리스한 제품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하신 설명이에요. 저는 그냥 메신저일 뿐이에요. 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상당히 이쁘다. 큰일 났다. 사실 이런 이유가 대단한 건 아니죠. 애플워치에도 비슷한 거 있었고 속건성이면서 그러니까 물에 젖었을 때 빠르게 흘러내리고 빠르게 마르고 땀도 덜 차고 그런 류의 제품인데 스트랩 품질이 상당히 괜찮네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스트랩이 상당히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판매처는 일본이니까 일본 기준으로 이게 4,000엔인가 하고 좀 화려한 거 있어요. 네, 미쳤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샀거든요. 이거 6,000원인가 그래. 그럼 나름대로 이 스트랩 지나가게 이 버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것들 마감도 상당히 괜찮고 안 싸 보여요. 이 뒤쪽에 본체 알맹이 뒤쪽 같은 마감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왕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말인데 그럴 거면은 그냥 밑밴드 5,000원짜리 사면 되지 않나? 이제 당근에서 한 500원 하려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센서는 그때 제품과는 정확도나 할 수 있는 거에서 차이가 크다는 설명. 이걸로 24시간 심박수 추적은 물론이고 심방 세동 알림, 산소 포화도, 안정 심박수, 심박 변이도, 수면 단계, 수면 지속 시간, 그리고 뭐 일반적인 활동들, 운동 같은 거 자동으로 감지하고 여기에다가 구글 헬스 프리미엄을 가입을 하시면 참고로 구글 AI 프로나 AI 울트라에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대요. 걔를 가입하면은 제미나이를 통한 AI 코칭이랑 수면 분석이 더 자세해진대. 아무튼 본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요 놈을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빼는 거야? 그냥 힘으로 그냥 힘으로 빼는 거였어요. 와, 진짜 작다. 요만한 거에다가 그래도 이게 배터리가 7일을 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6g으로 올려서 표시가 되는데 5.2g 밖에 안 해요. 여기에다가 기본 밴드를 포함해도 12g 밖에 안 해가지고 확실히 뭐 시계랑 같이 착용을 한다 같을 때는 상당히 편할 것 같죠. 그러면서 알맹이를 볼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요런 인증 로고 같은 거 거슬리지 않게 이 사이드에다가 열심히 넣어놓은 것도 디자인에 신경을 꽤 썼다는 느낌. 요거 라벤더 퍼포먼스 루프 밴드 기준으로 찼을 때의 비주얼은 요 정도 느낌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손목이 좀 가는 편이기 때문에 대략의 비주얼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착용감도 상당히 괜찮아요. 뭐지? 열받네. 이거 왜 괜찮냐. 자, 다음으로 요거 W 스틱 이렇게 같이 차는 거에 타겟이라고 하니까 제가 울면서 요 엘리베이티드 모던 밴드를 샀어요. 이름도 참 또 지저분하게 느끼겠지? 그거 참 친환경도 좋은데 좀 뜯는 사람 기분 좀 좋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자, 옆에 두고 이게 뭐 가죽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소재가 뭔지는 안 써있는데 그냥 고무류인 것 같아요. 고무류인데 야, 이거 싼 티가 안 나야지. 6만원짜리인데 밴드가 안 나야 되는데 소재에서 어쩔 수 없는, 결국에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그 땀 많이 차고 덥고 그 관리가 어려운 소재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요런 아까 말씀드린 이 버클이라든지 디자인 포인트들의 품질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쏙 해가지고 고정이 되는데 상당히 잘 물고 있고요. 근데 그 지금 피부 톤이랑 정말 안 어울린다. 분명히 사진에 그 고상한 것 같은 분위기인 분이 차고 있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머릿속으로는 그림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나도 엘레강스하게 차고 다닌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6만원 좀 날린 것 같아요. 저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군요. 그 스트랩 자체는 6만원이 황당하기는 한데 막 못 받을 가격이 당연히 알리 가면은 요거 7,000원에 6,000원? 5,000원?에 팔겠지. 근데 그 가치를 한다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열심히 만들긴 했어. 자, 하지만 이거는 트래커이기 때문에 앱에 연결을 하셔야 한다 이거야. 구글 헬스 핏빗으로 로그인도 있다. 핏빗으로 해야지. 계정을 이전하래요. 26년 3월 이후에는 핏빗 계정 및 모든 관련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이미 지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이 핏빗 앱이 구글 헬스가 됐거든요. 그리고 구글 핏도 장기적으로 구글 헬스로 이전을 할 거라 그랬는데 근데 구글 순정 앱을 갖다가 지금 처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이 권한을 주는 인터페이스가 이 정도로 복잡할, 이거 봐, 하고 나면 여기로 돌아오잖아. 그 다음에 백을 한 번 더 눌러야 되잖아. 뭐 저야 이 구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니까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 하겠나? 저는 언제나 안드로이드 보면서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치 정보 액세스 권한, 태페어 문제 해결, 여기에서 뭘 눌러야 될지 어떻게 알아? 반짝거리기라도 하든지 상상 허용을 하라는 얘기겠죠. 백을 3번을 눌러가지고 돌아오고 이걸 할 수 있겠어? 아무튼 그 핏빗 앱이 구글 헬스 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 구글 헬스 프리미엄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준다. 근거 있는 답변과 맞춤형 인사이트 그리고 맞춤형 코칭 계획과 가이드로 더 건강한 루틴을 만드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구글 헬스도 그렇고 구글의 디자인들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존보다는 훨씬 이뻐지고 그 시야 한눈에 들어오는 그 뭐라 그러냐 가시성 이 좋아지긴 했는데 저는 삼성의 디자인이 뭐 특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헬스 디자인은 쉽지 않아요. 자, 여기에 위젯처럼 자주 쓰는 거를 배열할 수 있고 눌러서 수정할 수 있고 기록 추가할 수 있고 환영합니다. 지금 설정해 보세요. 맞다. 나 그 밴드 추가해야 되지.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구글 헬스 얘기가 아닌데 기기 더 추가. 핏빗 에어 교체하시겠습니까? 바꾸기. 충전기에 연결한 상태로 휴대전. 정말 귀찮은 친구구나 너는. 충전기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폰에다가 꽂고 오케이 진동이 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귀여운 뽀짝한 LED가 있어요. 그 밴드 볼 때 요 자리에
이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분명히 LED 자리인데 뭔가 했더니 LED가 꺼져 있을 때는 거의 안 보이게 숨어 있네요. 오케이. 업데이트. 사자마자 업데이트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군요. 정말 구글답네. 또 했다. 업데이트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거 뭐 몇 그램 되지도 않는 게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닌데 더 행복하고 건강한 나를 위한 여정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창합니다. 기기를 너무 꽉 조이게 착용하지 마세요. 물기 없이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싫은데? 수영할 건데? 알람을 끄려면 진동이 울 때 핏빗 에어 기기를 2번 꾹 탭하세요. 오케이. 그래도 스마트 알람 있어요. 설정된 시간 30분 전부터 최적의 수면 단계에서 깨워줍니다. 기기 환경 설정, 진동 설정할 수 있고요. 진동 강도는 높음과 낮음 있어요. 요 정도 차이 있고요. 근데 가격에 비해서 진동이 좀 싼 티? 아닌가? 이게 뭐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착용 손목 설정, 주로 사용하는 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 심박수 공유, 장비 및 앱과 이렇게 그 지원하는 장비에서 요거를 갖다가 심박수 모니터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구글 헬스 리마인더와 알림, 주요 목표 걸음수나 거리 칼로리 액티브 존 미닛에 도달하면은 진동을 울려주겠다라는 거겠죠? 높은 심박수나 낮은 심박수 알림 정도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도움말 및 지원 시스템 정도가 끝이에요. 야, 근데 이거 연간 56,000원에 월간 7,000원 이걸 이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 따로 돈을 내고 하는 거는 얘네들도 사실 크게 기대 안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냥 구글 AI 프로나 울트라 그거를 그냥 가입하라는 끼워 팔기 이제 요렇게 한 5년 하면은 반독점법 같은 걸로 이제 떼어가지고 팔게.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그 서브 혹은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거니까 정말로 뭐가 울리지도 않는다는 소린가? 보자. 아주 시크해. 미동도 없어요. 그렇다면 문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뭐 받기 전부터 계속 하던 생각이긴 한데 화면이 없는 것도 좋고 이렇게 뭔가 메인 시계가 있으면은 같이 건강 데이터만을 위해서 찬다라는 것도 좋고 특히나 저는 수면용으로 이게 반지만 껴도 살짝 거슬리거든요. 요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또 화면이 아예 없어 놓으면은 정말 필요할 때는 진동으로 알려준다고는 하지만 운동 기록을 하다가 중간에 보는 그러니까 꼭 못하는 애들이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아무튼 그런 중간중간 볼 수 있는 재미라고 칠게요. 재미가 없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거 차고 자보고 운동해보고 깔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요거 끼고 잠도 좀 자보고 운동도 해보고 써보고 돌아왔어요. 혼자만 있으면 분간이 안 되니까 갤럭시 핏3와 함께 보여드릴 건데 평소에는 새 거를 오른쪽에 두는데 이 손목 찬 거랑 매칭시키기 편하라고 오늘은 좀 반대로 둘게요. 자, 먼저 이거의 컨셉은 끼고 있으면은 기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인식 먼저 보면은 기록은 잘 돼요. 이건 그냥 걷기인데 인식된 최소 시간에 5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요건 운동이 길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걸음 수라든지 거리, 평균 심박수 같은 경우에도 서로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기록된 시간과 거리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소모 칼로리를 조금 후하게 쳐주는 감이 있어요. 이 갤럭시 핏3만 하더라도 애플워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하게 쳐주는 편인데 그 외에 이런 심박수 구간이라든지 페이스 등등 기록 잘 해주는데 갤럭시 핏3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작을 하면은 자세하게 위치 기록이 되지는 않아도 대략적으로 어디였는지는 저장을 해주거든요. 핏빗 에어는 위치 저장이 아예 안 됩니다. 조만한 거여가지고 갤럭시 핏3와 마찬가지로 GPS 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위치 기록을 위해서는 폰이 항상 필요하다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화면이 없으니까 얘 자체로는 운동 기록 시작을 수동으로 할 수 없는데 자동 기록에서 폰이랑 같이 있는데도 대략이라도 위치 저장이 안 되는 거는 상당히 아쉬웠고요. 수동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기록이 잘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평균 심박수는 거의 동일하고 거리도 제가 수동으로 시작했으니까 거의 동일한데 소모 칼로리를 50% 넘게 더 준다는 거는 약간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 고도 차이 같은 경우에도 0m는 아니거든요. 갤럭시 핏3 쪽이 좀 더 정확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이왕 이 화면에 있으니까 한국어에 약간 어색한 부분들 이 말을 부분이야 뭐 보통이라고 한국말로 설명을 해줬으니까 상관없는데 운동일수 211 동안 총 3회 운동했습니다 같은 거는 지적을 하려다가도 뭐 정발이 된 기계는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요 정도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인데 저한테 제일 큰 아쉬움은 이 친구가 수영 기록이 안 돼요. 자동으로 인식되는 게 썩 믿음직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폰에서 그냥 수영을 시작을 수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핏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박수는 물론이고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각 랩마다 기록을 해주는 반면에 이 친구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심박수 기록조차도 안 합니다. 도대체 에너지 소모량 336칼로리, 킬로칼로리겠지. 킬로칼로리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아무것도 기록을 안 하는데 수동으로 수영 시작 옵션은 왜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해외 포럼을 좀 찾아보니까 다들 똑같아요. 다들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
하나는 수면이거든요. 자, 요렇게 요즘 것들 다 비슷하듯이 수면 점수 나오고 수면 시간 나오고 이제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 램 수면은 어느 정도였다, 얕은 수면, 깨 있던 시간, 수면까지 들기 걸린 시간 등등. 근데 수면 시간이 안 맞아. 이날은 실제로는 잠든 시간은 핏빗 에어가 맞고 깬 시간은 갤럭시 Fit3가 맞거든요. 제가 이때쯤에 한번 깨가지고 다시 잠들고 다시 이때 깼는데 다시 잠든 거를 감지를 못했어요. 갤럭시 Fit3는 뒤척이다가 잠드는 그거를 감지를 못했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핏빗 에어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갤럭시 Fit3는 잠드는 거를 또 감지를 못했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Fit3 쪽이 맞습니다. 핏빗 에어가 잠드는 시간도 틀렸고 일어난 시간도 틀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처럼 깊게 잘 못 자고 자다 깨다 하는 경우에 얘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이건 워낙 사람마다 패턴마다 기계마다 다른 거여가지고 저처럼 잠을 더럽게 자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떤 걸 써도 잘 맞을 수 있고, 저처럼 그 어떤 기계도 똑바로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만. 근데 그건 있어요. 기상 시간을 대충 맞춰놓으면은 일어나기 쉬운 최적의 수면 상태에서 진동으로 깨워준다는 거, 이건 생각보다 잘 작동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이 상당히 구리거든요. 그 불쾌하게 붕붕붕 거리는 거는 잠 깨는 데는 좋더라고요. 반농담이긴 한데 효과가 좋아요. 자, 비교는 그만하면 됐고, 데이터가 조금 쌓이니까 프리미엄 가입이 돼 있으면 뜨는 AI 기능 몇 가지를 써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코치에게 물어보기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헬스 전용의 제미나이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물어보면, 근데 더럽게 느리긴 해요. 아무튼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뭘 써주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 데이터를 가지고 묻고 답하고 하면서 루틴을 짜주고 하는 등의 기능은 물론이고, 방금 걷고 온 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주말에는 여유롭게 걸으시더니 오늘은 페이스가 훨씬 빨라졌어요 등등 조금 더 AI스러운 분석을 해주고요. 수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숫자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열심히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AI 프로나 울트라 같은 걸 딸려오면 모를까 이걸 굳이 단독으로 돈을 낼 정도인지는 모르겠고요. 오히려 그런 거보다 이 핏빗 에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블루투스로 심박수 트래커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비 같은 거에 연결하는 거, 예전에 밑밴드에서 그 앱이랑 플랫폼 바뀌기 전에 지원했던 기능이어가지고 구형을 아직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일주일을 썼는데 그중에 3일은 수면 측정한다고 하루 왼종일 차고 있었고 나머지는 잘 때는 뺐어요. 그랬는데 아직 30%가 남아있으니까 제 패턴 내려오면은 한 열흘 정도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샤오미 스마트 밴드 같은 거는 화면 달려있고도 2주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배터리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니까 간단하게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데, 사실 핏빗 에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화면이 안 달린 기계를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근데 말씀드렸죠. 요거는 요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WD 스틱, 뭐 좌우에 끼셔도 되고 시계 위에 끼셔도 되고, 아무튼 건강 데이터는 가지고 싶지만 내가 좋아하는 시계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라든지, 나는 어차피 시계를 안 차는 사람이고 손목 위에서 그런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싫다 라는 타겟이고, 경쟁기계, 놀랍게도 경쟁기계가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데 사이즈도 가격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소재감이라든지 전반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얘의 일은 딱 하나야. 측정을 잘해야 되는데, 자, 일단 수영 측정이 똑바로 안 되니까 제 목적에서는 거기서 절반 이상 감점인데, 그거야 제 패턴 때문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걷기 측정 같은 게 딱히 훌륭한가? 정확도는 둘째 치고서라도 단독으로는 시작이 안 되는데 자동인식으로는 대략적인 위치 기록도 안 되고, 전화기를 주섬주섬 들고 가가지고 수동으로 시작을 해도 실시간으로 궁금해서라도 뭘 보려고 해도 이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이게 전부예요. 삼성 헬스만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훨씬 뭐가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컨셉 자체는 좋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희망은 있는데, 저는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구글의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에 크게 기대를 안 하기는 해요. 뭐 인수해가지고 단종이나 안 시키면 그만이지. 제가 이거 기대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더 실망이 큰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스마트 밴드 혹은 스마트워치가 훨씬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구글 핏빗 에어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화면 없는 피트니스 트래커 똑바로 기록 안 됨을 15만원 주고 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